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어쩌면 대한민국의 정치인들과 식자청들이 이렇게 선거 무결성 문제, 선거 부정 문제에 대해서 침묵할 수 있을까? 2020년도 4.15 총선 이전, 그리고 4.15 총선이 끝난 이후, 그리고 현재 한국 사회 상황은 시간이 점점 흘러가면서 빠르게 그리고 편하지 않는 독재, 이른바 스텔스 독재 국가로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거 부정 문제를 우리 사회가 3구 대선에서도 해결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은 우리들이 잘 알고 있고 우리가 익숙한 그 대한민국과 완전히 다른 사회가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목소리를 높여야 되고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될 많은 사람들이 침묵하고 본질과 아무 관련이 없는 이야기를 마구마구 찌끄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동안 이 선거 부정 문제에 대해서 꾸준히 목소리를 내왔던 원로 언론인이자 국민일보 창간 핵심 멤버이자 전 편집인을 지냈던 한석동 씨가 한석동의 거꾸로 본 세상이라는 그런 기명 칼럼에서 판세에 기울어진 대선판 부정선거는 없을 거라고 라는 보기 드문 그런 아주 정피를 날리는 그런 칼럼을 기고했습니다. 소제목은 이재명 일가 허물 안고 도덕성 공세를 펴다가 역풍을 만날 것, 선무당 같은 정치꾼들의 국정구판 수탁의 바, 부정선거 막는 것보다 중요한 선거운동은 없다. 부정선거를 막는 것보다 중요한 선거운동은 없다. 시청자들이 모두 다 피해가려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한석동 원로 언론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선이 윤석열 쪽으로 가닥을 잡는 판세다. 저는 반대로 봅니다. 범여권의 극성 네거티브와 이재명의 북풍둑무에 의해서 네거티브 자체 호소 90분 만에 김용민, 최강욱이 국회에서 엎었다와 아무 말 대잔치 프레이드는 그 지표로 읽힌다. 국고 탕진 포퓰리즘 쇼는 미천이 떨어지며 약발도 다 했다. 박근혜 존경했다고 했더니 진짜인 줄 알더라는 개그 한 편은 이재명 후보의 진정성을 더 깊이 파묻고 말았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윤석열의 안정적 우세는 뚜렷하다. 정권 교체, 정권 연장 여론도 6대4 정도로 지속되고 있다. 리얼미터 YTN 의뢰가 조사한 결과는 윤석열의 44.7%, 이재명의 35.6%, 안철수의 9.8%로 윤석열이 오차 범위를 넘어섰다. 코리아 정보 리서치 조사에서는 윤석열이 42.4%, 이재명이 35.6%, 안철수가 8.8%를 기록했다. 국민의힘 내홍 때 반짝했던 안철수 지지율은 한 자릿수로 돌아가고 말았다. 민주당의 강공은 패배 위기감에서 시작됐다. 윤석열 부부를 무속 프레임에 가둬서 난타하려던 책략은 민심의 역풍에 무너지고 말았다. 김대업 추억은 다시 오지 않았다. 사적 통화 내용이 마땅찮은들 촛불 탈레반에 그것만 하겠느냐는 그런 반감이 컸을 것이다. 선무당 등의 국정구판을 라이브로 체험했기 때문이다. 박근혜 탄핵 때의 청와대 굿 날조 강풍까지 지켜본 터다. 때마침 이재명 비사 굿바이 이재명이 출간되고 판매 가처분 신청은 기각되고 말았다. 이재명의 형수 찢 욕을 균형 보도하라는 여론은 60%를 오르내린다. 역반전을 자초한 촛불 집단은 당혹감을 숨기지 못했다. 이번에는 없는 죄 만들어서 감옥 갈 것 같은 이재명 연설이 나오는 데까지 이르렀다. 야당을 중심으로 그럴 필요 없다. 있는 죄만으로 충분하다는 날선 비판이 이어졌다. 이재명은 단박에 감옥 얘기는 내 말이 아니다고 뒤집고 말았다. 지나치게 윤석열 후보의 우세에 대해서 한석동 전 편집인이 후한 평가를 주고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나 저는 훨씬 더 윤 후보가 쉽지 않은 지금 선거전을 하고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강하게 갖고 있습니다. 다시 한석동 전 편집인의 주장입니다. 아무렴 쉽게 물러서면 촛불인일 수는 없다.
이재명, 송영길은 책임 정치를 역설하며 정착은 정권 역제 연장에 몰입했다. 촛불전사 최강욱은 노년 측의 맹목적 지지와 청년 측의 화풀이 지지가 염려된다고 불편한 심기를 표출했다. 또 다른 촛불천병 김용민은 대법원의 정경심 유죄 확정 직후에 재판은 판사운만이 사라지게 하겠다면서 사법개혁을 다시 소환하고 말았다. 이재명 후보님 오신다고 해서 지역구 거리 청소를 했다고 자랑한 바로 그 사람이다. 바로 이 부분도 이제 이 전 한석동 편집인이 속에 들어있는 꼭 하고 싶은 말, 앞에는 좀 더 미사여구가 많았고, 부정선거 막는 것보다 중요한 선거운동은 없다. 부정선거 막는 것보다 중요한 선거운동은 없다. 부정선거를 의심하는 것은 뜬금없는 일이 아니다. 드루킹 여론조작, 울산시장 선거 하명수사만 해도 땅에서 쏟아나지 않았다. 재작년 4.15 총선 사전투표 26.69%는 부정선거 논란의 사단이었다. 투표함 보관 상태의 변형, 각각의 기표 도장, 사전 인쇄되고 무게와 좌우 여백이 다른 투표지, 접착대 테이프로 붙인 투표지가 5개 지역 선거 무효 소송, 재검표에서 쏟아졌다. 관리 부실을 넘어서 조직적 부정선거라는 애탄 부르짐에 메아리는 없었다.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2,900여 명의 분녀는 암울한 시대를 예고한 빛이다. 문재인 대선 캠프 출신 조혜주를 상임위원 임기 만료에 맞춰서 비상임위원으로 안기려던 문재인의 꼼수를 까부셨다. 4.15 부정선거 의혹을 건드릴 자신이 없고 3구 대선 수개표 전환을 안 하고 못할 거면 이미 있는 것이라도 제대로 해야 된다. 투표 관리관 날인, 투개표 참관, 사전투표함 먼저 개봉하기, 투표함 관리, 개표 집계 어느 하나에서도 야당은 눈을 떼서 안 된다. 파리가 앞발을 싹싹 비빌 때 사과한다고 착각하지 말라. 먹을 것을 찾는 때다. 때려잡아야 된다. 싫어도 조국에 이 검은 만큼은 귀담아 들어야 될 것이다. 촛불혁명의 그 많던 선거 기술자들은 지금 다 어디 있는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지 않으면 정권 탈환은 물 건너갈 것이다. 부정선거 막는 것을 뛰어넘는 선거운동은 없다. 부정선거 막는 것을 뛰어넘는 선거운동은 없다. 한석동 전 국민일보 편집인은 윤석열의 건소우세에 어느 정도 점수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최고의 선거운동이 바로 부정선거 방지운동이라는 것을 분명히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한석동 전 편집인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선거 부정 문제를 어느 누구보다도 깊숙이 들여다본 사람으로서 여론조사가 어떻고 정권 교체 열망이 어떻고 이재명 후보의 마누라가 알뜰살뜰 12만 원씩 잘라서 공금으로 소고기를 사고 과일을 사고 샌드위치를 사고 초밥을 사고 심지어 로션까지 안 샀겠습니까? 이런 갖가지 악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선거조작 기술자들은 일단 이재명 승리를 위한 목표 득표를 쉽게 만들어내는 모든 노하우와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 명령이 떨어지게 되면 선거조작 기술자들은 사전투표는 무한 조작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이런 윤 캠프의 믿음, 혹은 제가 선수 사전투표에 참여하겠다는 윤석열의 믿음, 이것은 이 믿음, 이 같은 믿음이 사실이라면 윤석열 후보의 현재 시국 판단은 그야말로 어린아이보다 못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그렇게 봅니다. 조작에 이길 장사는 없습니다. 그래서 조작에 이기기 위해서라도 국민들에게 호소해야 됩니다. 당일 투표에 참가해달라고 독려하고 나서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윤석열은 패배할 것입니다. 조작에 이길 장사는 어디에도 없는 겁니다. 조작에 이기기 위해서라도 국민들에게 간곡히 호소해야 됩니다. 국민 여러분, 사전투표의 의혹이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많은 그런 의혹들이 지금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표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정권 교체의 여망을 반드시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국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꼭 사전투표를 거부하시고 당일 투표에 반드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같은 주장이 공병호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윤석열의 입을 통해서 나와야 될 시점입니다. 그리고 이 같은 주장이 공병호의 입을 통해서 나온 것이 아니고 바로 국민의힘의 당론을 통해서 나와야 될 그런 시점입니다. 그러나 선관위의 종놈처럼 되어버린 야당의 국회의원들의 입에서 이런 것이 나올 가능성이 점점 옅어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상황을 정확하게 직시하고 승리를 위해서 아주 올바른 판단을 내려야 될 윤석열 후보의 건항이 바로 손수 사전투표에 참여하겠다는 이런 정도의 수준이면 윤 후보는 패배도 마땅할 것으로 봅니다. 각성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